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은 어떻게 병을 치유하는가입니다. 저자는 전홍준,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든 싫든 내가 마음먹은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대충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깊게 잘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마음먹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리셋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책의 의도는 마음 리셋 능력을 키워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를 쉽게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 명제는 만류인력의 법칙과도 같은 과학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하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서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를 얻으려 애쓴다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나는 병을 가진 환자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고자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난과 병, 죄, 불행,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서 가난과 병, 죄, 불행, 갈등을 붙잡고 있으니 현실에서 그것들이 계속 존속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함정입니다. 나에게서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려면 그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에 묶여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쪽으로 보내는 에너지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반대로 건강과 풍요, 의로움, 행복, 평화 쪽으로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전등 스위치를 켜면 밝은 빛이 나와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죠. 낡은 집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려면 먼저 새로운 설계도를 리셋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과 가난,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건강, 풍요, 행복이라는 마음의 설계도를 새롭게 리셋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리셋된 마음의 설계대대로 건강과 풍요, 행복을 재건축해야 합니다. 왜 건강한 세포가 아닌 암세포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포는 세포막과 세포질, 세포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이나 노폐물이 쌓여서 꼭 있어야 하는 좋은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이 부족해지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방법은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각각의 병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병명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세포들은 날마다 바뀌면서 6개월쯤 지나면 거의 모든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톱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톱을 깎아도 금세 자라니 또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병을 일으킨 세포가 죽게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그 세포가 병세포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가면 그건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재생되는 세포를 건강한 세포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 리셋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애쓰며 살아갑니다. 나는 재능도 부족하고 머리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 많은 것이 모자라는 편이야. 그러니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늘 태평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가지고 있어. 그러니 풍족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내자. 위 두 사람 중 누가 더 풍요를 누리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려우니 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쪽이 행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처럼 마음먹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설계도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하나의 진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명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그 믿음은 현실이 된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으며 그 믿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나는 이런 병을 가진 환자이다. 그러니 병을 고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이라는 현실을 계속 경험할 것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병을 앓고 있어도 아니야, 나는 건강하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야 돼. 이렇게 믿는 믿음에 의심이 없으면 건강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복하지 않아.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믿는 분이라면 그분은 현실에서 계속 불행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분의 삶은 늘 행복할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 이렇게 믿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분명 그분은 그런 믿음대로 계속해서 무언가가 부족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청사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다음 네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저는 이 당뇨병 합병증 환자에게도 이 말을 하루에 1000번 이상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나 하고 있으라니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믿음을 다루는 훈련법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으며 그 믿는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의심이 일어나는 그것을 없애고 내가 믿기 원하는 일에 믿음을 갖게 하는 일종의 정식 편집 집중입니다. 이분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선택한 믿음은 이랬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내 한 달 수입은 2천만 원이다. 이분은 이후 3회에서 4개월 만에 그동안 먹어왔던 모든 약을 끊었는데도 별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병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멸하고 대신 자신이 그린 설계도대로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신념이 건강한 세포만 창조하게 된 건 아닐까요? 물론 근본적으로 식단을 바꿔서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다니며 행동하는 여러 가지 자연치유법도 실천했습니다. 2년 후에 그 환자는 엄지의 제왕이라는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체험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12년이 지나 그분은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믿음대로 매월 2천만 원의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 풍요, 행복의 설계도. 건강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마음 리셋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꼭 권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민숙이라는 책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랐을 때 야호라고 외치면 한참 후에 야호라는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내 소리가 돌아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한 말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서 불행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도 부족하면 반드시 과거에 내가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불러올 만한 일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맛이 안 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어쩔 때는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위의 이야기는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교의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이란 볼관자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이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관이라고 합니다. 세음이란 세상의 소리이고
보살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따라서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계속 마음의 눈으로 보겠다. 그래서 구원자가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에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천수천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많은 손으로 다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가 역시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 구절에도 숫자 천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천자도 숫자 천을 가리키는데 이는 천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없이 많은 수를 이르는 말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마라. 저는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에게 무조건 다음과 같이 하시게 합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를 몇십 번 말하라고 하죠. 핸드폰과 자동차 운전대, 싱크대, 침대, 컴퓨터 등에도 써서 붙여놓고 틈만 나면 말해서 하루에 1000번가량 말하도록 권합니다. 단, 나는 건강해, 행복해, 풍요해, 감사해. 이것을 애쓰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 노력하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병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믿으니 행복하고 싶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건강하다고 믿고 나는 이미 풍족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믿고 행복하다고 믿고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늘 이렇게 입으로 선언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것이 건강, 풍요, 행복의 설계도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기 전에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그 말과 함께 내가 이미 정말로 건강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모든 걸 가진 채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잠이 들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그것을 이루도록 일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또다시 이 말을 반복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말려들거나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건강만 있다, 병은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또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죄는 없다라고 하시고 불행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절대 동조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냥 자리를 뜨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의 불건강과 질병과 불행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끼어들 틈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즉시 아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라고 반격하십시오. 내 인생의 정원에 잡초갈 날 틈을 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꽃이 활짝 피도록 내 설계대로 하시면 됩니다. 몸의 리셋은 마음의 리셋으로 완전해진다. 몸에 좋은 건축 재료는 어떤 것들일까요? 사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어서 생기가 들어오게 하고 음식을 먹고 움직이며 일하고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죠. 그러니 질 좋은 음식, 숨쉬기, 운동과 휴식 등 우리가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 즉, 이 건축 재료를 좋은 걸로 쓰면 됩니다. 특히 사람의 몸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늘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몸 리셋에 정말 중요합니다. 앞글에서 말씀드렸던 당뇨 환자는 불고기와 소주를 즐겼고 다른 당뇨 환자분은 한 번에 삼겹살을 5인분씩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면을 먹는 대식가였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와 세포의 10배 정도가 되는 약 600개 조의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은 수많은 세포와 미생물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돕고 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이고 그들은 내 식구입니다. 우리 몸에 병을 만들고 또 치유하는 면역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자에 가장 많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창자에 있으니 장의 면역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창자 속의 미생물들은 채소나 과일 껍질, 통곡식인 현미 등의 많은 섬유소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들처럼 불고기와 소주, 삼겹살과 라면 같은 음식을 주로 먹게 되면 몸을 지키는 파스쿤 같은 이 장내 미생물 상태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 미생물이 약해지고 죽어서 그 수가 적어지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더 심한 상태이면 장의 점막까지 파괴되어 방어막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렇게 장 오염이 심해져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 장의 염증 물질이나 대변의 독소, 노폐물 등이 그 바늘구멍 같은 곳으로 새어들게 됩니다. 이 두 당뇨 환자분은 치유의 첫 단계로 우선 음식부터 완전히 바꿨습니다.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을 조리하지 않은 채 날것으로 먹는 생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살리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이 두 환자분도 장내 미생물이 약해져 병이 생겼는데 섬유소 중심의 생채식을 했더니 보름 정도 만에 좋아졌습니다. 의술이 좋거나 약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환자분들은 잘못된 설계도와 나쁜 건축 재료로 지은 집에서 살면서 병이 생기고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를 바꾸고
좋은 건축 재료를 써서 새 집을 지으니 건강을 재건축하게 된 것이죠.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설계도와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같은 좋은 건축 재료가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자 원래 있었던 병세포는 3개월쯤 지나면서 저절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몸, 새 건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 몸을 새 마음으로 리셋하는 일은 지금 누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 병명이 무엇인가, 병이 얼마나 심한가 등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마시는 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 70%가 물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차나 커피, 주스 같은 걸 자주 마신다고 하는데 그건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물은 마시고 싶을 때만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마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물을 몸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물을 적게 마십니다. 제가 추천하는 물은 현미를 커피처럼 진하게 볶아서 우려낸 따뜻한 물입니다. 그 물에는 탄소가 들어있어 장을 청결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질 좋은 생수나 염소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잘 제거한 정수물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장내미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사멸하기 시작하면 내 몸과 마음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이 있는 분의 창자를 검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창자 속이 깨끗하지 않고 부패하여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미생물을 살려내는 음식들인 채소나 과일, 통곡식을 날것으로 먹게 하고 커피 관장을 하면 보름이나 한 달쯤 후에는 정신장애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우리는 나는 건강해, 풍족해, 행복해, 감사해. 말로 계속하면서 마음 리셋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오염된 유체를 깨끗하게 만들어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쪽 모두를 충분히 활용해서 건강과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와 고기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현미보다 백미를 더 좋아합니다.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더 빨리 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미에는 부족한 성분이 현미에 많습니다. 우선 백미에 없는 현미 씨눈에는 여러 영양물질과 잔류 농약을 배출해주는 피틴산 성분이 있습니다. 현미는 2, 3일 물에 담가 놓아 싹이 날 무렵에 씻어서 현미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백미는 그렇게 두면 쉬거나 부패하는데 현미는 오히려 싹이 납니다. 불린 현미를 갈면 두유처럼 되는데 여기에 꿀을 약간 넣어서 식사하기 전에 조금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건강식 또는 슈퍼푸드라 하여
현미 작복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미를 먹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화시킨 현미를 주스로 만들거나 압력솥으로 밥을 지어서 반드시 오래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섬유소 섭취를 강조하면 고기 같은 음식을 전혀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우리 몸은 하루 기준으로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 정도만 소화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먹게 되면 장이 영양소를 분해하여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기까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고 제대로 소화 흡수하지 못하고 남은 물질에서 독성이 나와 몸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계란 하나 정도의 크기만큼 단백질을 먹으면 됩니다. 운동으로 리셋하기.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운동은 햇볕을 쬐며 자연의 흙과 접촉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냐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왕성하게 움직이며 땀을 흘릴 만큼 운동하는 것을 즐긴다면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모든 운동을 할 때 햇볕과 흙을 접촉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운동 대신 가벼운 활동을 한다면 천천히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거나 텃밭이나 꽃밭을 가꾸면서 맨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하든 맨발 맨손으로 흙을 접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몸속 정전기와 활성산소를 내보내고 흙 속의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익한 흙 속의 미생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햇볕을 쬐고 맨발로 걷거나 손으로 흙과 접촉하길 권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병이 있는 병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돈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풍요롭지 못하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병과 불행과 빈곤이 별개가 아니라 한 몸처럼 묶여 부정적인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도 별개가 아니며 한 묶음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조물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풍요롭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인 정신체, 영적인 영체, 그 모든 세계가 충만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생명의 신께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철거해 버리십시오. 새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낡은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새 설계도를 그리십시오. 나는 최고로 건강해라고 생각하며 가장 건강했을 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활기차고 건강한 내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는 무척 풍요해라고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의 풍요로운 삶을 떠올리십시오.
자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해라고 생각하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그 이미지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처럼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하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요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식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음식이 완전 연소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여 비만이 오거나 활성산소가 늘어나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식을 항상 경계하고 조금 부족한 듯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공동체, 특히 장내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은 주로 채소와 과일, 통곡식 같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장과 장 점막 세포의 미생물은 우리 몸 면역의 70%를 담당하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셈이죠. 화학물질이 듬뿍 들어간 초가공 식품이나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게 되면 창작 속 사정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로운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못하니 창자가 더러워지고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며 미세한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이 구멍으로 창자에 오염된 물질이나 대변의 독소까지 혈관 속으로 새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오염됩니다. 피 속에 내 독소가 만들어지면 고혈압과 아토피, 당뇨, 비염, 천식, 비만 등 온갖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늘 내 몸의 생명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리고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뒷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은 어떻게 병을 치유하는가입니다. 저자는 전홍준,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든 싫든 내가 마음먹은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대충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깊게 잘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마음먹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리셋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책의 의도는 마음 리셋 능력을 키워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를 쉽게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 명제는 만류인력의 법칙과도 같은 과학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하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서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를 얻으려 애쓴다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나는 병을 가진 환자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고자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난과 병, 죄, 불행,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서 가난과 병, 죄, 불행, 갈등을 붙잡고 있으니 현실에서 그것들이 계속 존속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함정입니다. 나에게서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려면 그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에 묶여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쪽으로 보내는 에너지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건강과 풍요, 의로움, 행복, 평화 쪽으로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전등 스위치를 켜면 밝은 빛이 나와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이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죠. 낡은 집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려면 먼저 새로운 설계도를 리셋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과 가난,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건강, 풍요, 행복이라는 마음의 설계도를 새롭게 리셋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리셋된 마음의 설계대대로 건강과 풍요, 행복을 재건축해야 합니다. 왜 건강한 세포가 아닌 암세포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포는 세포막과 세포질, 세포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이나 노폐물이 쌓여서 꼭 있어야 하는 좋은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이 부족해지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방법은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각각의 병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병명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세포들은 날마다 바뀌면서 6개월쯤 지나면 거의 모든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톱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톱을 깎아도 금세 자라니 또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병을 일으킨 세포가 죽게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그 세포가 병세포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가면 그건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재생되는 세포를 건강한 세포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 리셋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애쓰며 살아갑니다. 나는 재능도 부족하고 머리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 많은 것이 모자라는 편이야. 그러니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늘 태평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가지고 있어. 그러니 풍족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내자. 위 두 사람 중 누가 더 풍요를 누리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려우니 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쪽이 행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처럼 마음먹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설계도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하나의 진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명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그 믿음은 현실이 된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으며 그 믿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나는 이런 병을 가진 환자이다. 그러니 병을 고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이라는 현실을 계속 경험할 것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병을 앓고 있어도 아니야, 나는 건강하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야 돼. 이렇게 믿는 믿음에 의심이 없으면 건강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복하지 않아.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믿는 분이라면 그분은 현실에서 계속 불행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분의 삶은 늘 행복할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 이렇게 믿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분명 그분은 그런 믿음대로 계속해서 무언가가 부족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청사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다음 네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저는 이 당뇨병 합병증 환자에게도 이 말을 하루에 1000번 이상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나 하고 있으라니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믿음을 다루는 훈련법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으며 그 믿는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의심이 일어나는 그것을 없애고 내가 믿기 원하는 일에 믿음을 갖게 하는 일종의 정식 편집 집중입니다. 이분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선택한 믿음은 이랬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내 한 달 수입은 2천만 원이다. 이분은 이후 3회에서 4개월 만에 그동안 먹어왔던 모든 약을 끊었는데도 별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병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멸하고 대신 자신이 그린 설계도대로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신념이 건강한 세포만 창조하게 된 건 아닐까요? 물론 근본적으로 식단을 바꿔서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다니며 행동하는 여러 가지 자연치유법도 실천했습니다. 2년 후에 그 환자는 엄지의 제왕이라는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체험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12년이 지나 그분은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믿음대로 매월 2천만 원의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 풍요, 행복의 설계도. 건강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마음 리셋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꼭 권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민숙이라는 책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랐을 때 야호라고 외치면 한참 후에 야호라는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내 소리가 돌아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한 말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서 불행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도 부족하면 반드시 과거에 내가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불러올 만한 일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맛이 안 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어쩔 때는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위의 이야기는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교의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이란 볼관자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각이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관이라고 합니다. 세음이란 세상의 소리이고 보살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따라서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계속 마음의 눈으로 보겠다. 그래서 구원자가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에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천수천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많은 손으로 다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가 역시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면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 구절에도 숫자 1000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천자도 숫자 1000을 가리키는데 이는 1000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없이 많은 수를 이르는 말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마라. 저는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에게 무조건 다음과 같이 하시게 합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를 몇십 번 말하라고 하죠. 핸드폰과 자동차 운전대, 싱크대, 침대, 컴퓨터 등에도 써서 붙여놓고
틈만 나면 말해서 하루에 1000번가량 말하도록 권합니다. 단, 나는 건강해, 행복해, 풍요해, 감사해. 이것을 애쓰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 노력하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병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믿으니 행복하고 싶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건강하다고 믿고 나는 이미 풍족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믿고 행복하다고 믿고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늘 이렇게 입으로 선언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것이 건강, 풍요, 행복의 설계도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기 전에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그 말과 함께 내가 이미 정말로 건강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모든 걸 가진 채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잠이 들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그것을 이루도록 일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또다시 이 말을 반복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말려들거나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건강만 있다, 병은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또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죄는 없다라고 하시고, 불행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절대 동조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냥 자리를 뜨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의 불건강과 질병과 불행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끼어들 틈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즉시 아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라고 반격하십시오. 내 인생의 정원에 잡초가 날 틈을 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꽃이 활짝 피도록 내 설계대로 하시면 됩니다. 몸의 리셋은 마음의 리셋으로 완전해진다. 몸에 좋은 건축 재료는 어떤 것들일까요? 사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어서 생기가 들어오게 하고, 음식을 먹고 움직이며 일하고,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죠. 그러니 질 좋은 음식, 숨쉬기, 운동과 휴식 등 우리가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 즉 이 건축 재료를 좋은 걸로 쓰면 됩니다. 특히 사람의 몸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늘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몸 리셋에 정말 중요합니다. 앞글에서 말씀드렸던 당뇨 환자는 불고기와 소주를 즐겼고
다른 당뇨 환자분은 한 번에 삼겹살을 5인분씩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면을 먹는 대식가였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와 세포의 10배 정도가 되는 약 600개 조의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은 수많은 세포와 미생물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돕고 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이고 그들은 내 식구입니다. 우리 몸에 병을 만들고 또 치유하는 면역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자에 가장 많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창자에 있으니 장의 면역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창자 속의 미생물들은 채소나 과일 껍질, 통곡식인 현미 등의 많은 섬유소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들처럼 불고기와 소주, 삼겹살과 라면 같은 음식을 주로 먹게 되면 몸을 지키는 파스쿤 같은 이 장내 미생물 상태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 미생물이 약해지고 죽어서 그 수가 적어지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더 심한 상태이면 장의 점막까지 파괴되어 방어막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렇게 장 오염이 심해져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 장의 염증 물질이나 대변의 독소, 노폐물 등이 그 바늘구멍 같은 곳으로 새어들게 됩니다. 이 두 당뇨 환자분은 치유의 첫 단계로 우선 음식부터 완전히 바꿨습니다.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을 조리하지 않은 채 날것으로 먹는 생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살리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죠. 이 두 환자분도 장내 미생물이 약해져 병이 생겼는데 섬유소 중심의 생채식을 했더니 보름 정도 만에 좋아졌습니다. 의술이 좋거나 약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환자분들은 잘못된 설계도와 나쁜 건축 재료로 지은 집에서 살면서 병이 생기고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를 바꾸고 좋은 건축 재료를 써서 새 집을 지으니 건강을 재건축하게 된 것이죠.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설계도와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같은 좋은 건축 재료가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자 원래 있었던 병세포는 3개월쯤 지나면서 저절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몸, 새 건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 몸을 새 마음으로 리셋하는 일은 지금 누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 병명이 무엇인가, 병이 얼마나 심한가 등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마시는 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 70%가 물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차나 커피, 주스 같은 걸 자주 마신다고 하는데 그건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물은 마시고 싶을 때만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마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물을 몸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물을 적게 마십니다.
제가 추천하는 물은 현미를 커피처럼 진하게 볶아서 우려낸 따뜻한 물입니다. 그 물에는 탄소가 들어있어 장을 청결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질 좋은 생수나 염소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잘 제거한 정수물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사멸하기 시작하면 내 몸과 마음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이 있는 분의 창자를 검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창자 속이 깨끗하지 않고 부패하여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미생물을 살려내는 음식들인 채소나 과일, 통곡식을 날것으로 먹게 하고 커피 관장을 하면 보름이나 한 달쯤 후에는 정신장애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우리는 나는 건강해, 풍족해, 행복해, 감사해. 말로 계속하면서 마음 리셋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오염된 유체를 깨끗하게 만들어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쪽 모두를 충분히 활용해서 건강과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와 고기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현미보다 백미를 더 좋아합니다.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더 빨리 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미에는 부족한 성분이 현미에 많습니다. 우선 백미에 없는 현미 씨눈에는 여러 영양물질과 잔류 농약을 배출해주는 피틴산 성분이 있습니다. 현미는 2, 3일 물에 담가 놓아 싹이 날 무렵에 씻어서 현미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백미는 그렇게 두면 쉬거나 부패하는데 현미는 오히려 싹이 납니다. 불린 현미를 갈면 두유처럼 되는데 여기에 꿀을 약간 넣어서 식사하기 전에 조금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건강식 또는 슈퍼푸드라 하여 현미 작복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미를 먹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화시킨 현미를 주스로 만들거나 압력솥으로 밥을 지어서 반드시 오래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섬유소 섭취를 강조하면 고기 같은 음식을 전혀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우리 몸은 하루 기준으로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 정도만 소화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먹게 되면 장이 영양소를 분해하여 소화 흡수하고 배설하기까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고 제대로 소화 흡수하지 못하고 남은 물질에서 독성이 나와 몸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계란 하나 정도의 크기만큼 단백질을 먹으면 됩니다. 운동으로 리셋하기.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운동은 햇볕을 쬐며 자연의 흙과 접촉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냐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왕성하게 움직이며 땀을 흘릴 만큼 운동하는 것을 즐긴다면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모든 운동을 할 때 햇볕과 흙을 접촉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운동 대신 가벼운 활동을 한다면 천천히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거나 텃밭이나 꽃밭을 가꾸면서 맨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하든 맨발 맨손으로 흙을 접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몸속 정전기와 활성산소를 내보내고 흙 속의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익한 흙 속의 미생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햇볕을 쬐고 맨발로 걷거나 손으로 흙과 접촉하길 권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병이 있는 병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돈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풍요롭지 못하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병과 불행과 빈곤이 별개가 아니라 한 몸처럼 묶여 부정적인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도 별개가 아니며 한 묶음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조물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풍요롭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인 정신체, 영적인 영체, 그 모든 세계가 충만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생명의 신께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철거해 버리십시오. 새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낡은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새 설계도를 그리십시오. 나는 최고로 건강해라고 생각하며 가장 건강했을 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활기차고 건강한 내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는 무척 풍요해라고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의 풍요로운 삶을 떠올리십시오. 자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해라고 생각하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그 이미지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처럼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하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요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식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음식이 완전 연소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여 비만이 오거나 활성산소가 늘어나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식을 항상 경계하고 조금 부족한 듯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공동체, 특히 장내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은 주로 채소와 과일, 통곡식 같은 섬유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장과 장 점막 세포의 미생물은 우리 몸 면역의 70%를 담당하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셈이죠. 화학물질이 듬뿍 들어간 초가공 식품이나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게 되면 창작 속 사정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로운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못하니 창자가 더러워지고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며 미세한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이 구멍으로 창자에 오염된 물질이나 대변의 독소까지 혈관 속으로 새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오염됩니다. 피 속에 뇌 독소가 만들어지면 고혈압과 아토피, 당뇨, 비염, 천식, 비만 등 온갖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늘 내 몸의 생명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리고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뒷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